작년 10월 달에 예언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자, 오늘도 비도 오는데 또 멀리서 오시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작년에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물론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뜻밖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의 반응은 훨씬 더 빨리 나타나는 거 아세요? 그게 뭘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마침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내렸죠. 네? 오늘 좀 내렸대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고점을 뚫었어요. 맞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통 미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통상적으로 그 코인 가격들은 올랐었다. 근데 이거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오를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왜? 기간 조정을 넉넉하게 받았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의 한 1년 이상 가까이 정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 넉넉히 받았고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싫든 좋든 그런 사회로 갑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금융사회, 새로운 금융 질서가 이를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새로운 금융 질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돼서 메트라이프라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자산관리라는 말을 만들고 그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개인적인 어떤 영화와 또 영광과 또 엄청 많은 걸 누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사모 투자 시장, 지금 비상장 시장, 스타트업 시장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하게 사실 많이 보였었는데 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게 안 왔었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2016년도에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8만 얼마에 비트코인을 사라. 예, 8만 원대에 5천만 원만 투자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놈이 다단계꾼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투자를 안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었으면 엄청나게. 그래서 항상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금융 세션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세상을 보는 눈, 돈의 관점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이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들이 반드시 또 여러분들만 전달되어지는 후대들을 통해서도 꼭 1% 자산가로 봤을 때 제가 9대1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못 가진 자, 가진 자.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또 이슈가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하루 24%까지 떴어요. 근데 하여튼 마감으로는 한 20% 정도까지 떴는데, 폭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도대체 테슬라가 왜 뜰까라는 부분들, 제가 지난주에 시험 때문에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 2시간짜리 유튜브 올려드렸는데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레미 홉스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가 늘 얘기를 하죠. 1대 9예요. 9의 인간 그리고 1의 인간. 요 1의 인간에 0.9%의 인간이 있고요. 여기에 0.1%의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0.1%가 찌적거리 나눠놓으면 돈은 0.9%가 다 벌었어요. 근데 요거 두 개가 합치가 된 유일한 인류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요거 두 개가 합해진 사람. 예. 요렇게 그러니까 요 구의 인간, 쉽게 말하면 90%잖아, 그죠? 요걸 잉여인간이라고 해요. 조금 속된 말로 쓰레기다. 그냥 흐름 속에 대중이 가고 시대가 가고 그 흐름 속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0.1%의 어떤 창의력, 독창성. 그래서 창의력, 이러한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만드는데 이거를 뭘로 못 만들어요? 돈으로 못 만들어요. 돈과 그 다음에 세상에 다양하게 어떤 선한 영향력. 우리가 이걸 이제 크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선한 영향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진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실 선한 영향력을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2024년 국제농기계 박람회가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10시 반에 가가지고, 한 2시, 1시 40분에 보고 또 다 못 보고 왔는데, 거기를 가서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 호미, 곡괭이, 쟁기, 이렇게 하던 시대. 어때때때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아시죠? 썰애질하고 논에 물대고 썰애질하고 서로 뭡니까 밭 깔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느냐? 바로 이거예요. 기술의 발전. 거기다가 정보가 굉장히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딱 느낀 게, 놀란 것은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기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보를 어떤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됐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그냥 그런 어떤 재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장시켜 버렸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만큼 선진화됨을 통해서 농사꾼인데, 원래는. 근데 자기가, 제가 이제 한 석 달 전에 2달 전인가? 석 달 전, 11월 달이니까, 9월이니까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식생블럭을 저기다 이제 한 5톤 50톤 정도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큰 25톤 트럭으로 하여튼 5대 정도 왔는데, 한 3대 정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50톤을 이제 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천은 이제 그 블록 공장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대금 결제가 바로 똑같는데. 제가 묘한 제초기를 봤어요. 나무를 있잖아요, 위에서. 아니요. 나무를 바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눌리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 막 돌아가요, 이렇게. 와, 돌아가는데, 뭐가? 포크레인이요. 포크레인이 나무를 제초를 하는 거예요. 나무 굵기가 이만한 거를요, 그냥 가로로 만들어버려. 저게 도대체 뭔가, 야, 저러기가 나왔구나. 이 풀을 없애는 이거 이제 잡초. 제가 이게 정말 굉장히 다 어렵잖아. 그죠? 우리 보통은 뭐 주변에도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4대강 사업의 일부로 각종 지류들이 전부 다 그 각 지자체에서 깨끗하게, 구미도 가보면은 그렇고, 뭐 경산이나 뭐 포항도 보면은 그 천변에 억수로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놨죠. 거기 핵심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뭔가요? 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풀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제초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포크레인 아시죠? 포크레인 그 앞에 보통 바가지나 뭐 포크레인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걸 보통 달잖아요. 아니야. 그 안에 이제 포크레인 에어를 내가지고 안에 모다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끌어요, 이렇게. 그 다음 쭉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이 밑에 있던 풀들이 풍비박살이 나버려. 그러니까 어떤 예측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뭐 저런 게 있냐, 이랬더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근처에 막 나무들이 있었어요. 요 정도 되는 굵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보통 예전 같으면요, 그거 뽑거나 아니면은 또 톱으로 비거나, 그 다음에 그걸 또 장가지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한쪽에 쌓아놓고 또 실어가는
차가 따로 있고 인부들이 다 이렇잖아요. 아니었어요. 바로 분쇄가 즉시 그 자리에서 퇴비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포크레인 저걸 해가지고 우르르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 그게 그냥 도다다다다닥 다 그 자리에서 다 분쇄 목재가 돼가지고요. 그게 뭐가 되느냐? 시간이 가면 뭐가 돼요, 그게? 퇴비가 되죠. 제가 그래서 한참을 보고 사실 제가 그걸 촬영을 했어요. 오늘 것 같더니 그걸 개발한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농부였어요. 이것저것 내가 개발했다. 근데 그 아류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그럼 이제 다른 업체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들하고 이거하고 제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봤던 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땅에 1cm 정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도로가 이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 예초기들은요, 도로 밑에까지 못 파요. 그 도로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니야. 도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 잡초들하고 같이 막 꽉 가면서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저리 가능하냐. 보통 보면 우리 일반 제초기들요, 그 도로 세면이나 이런 데 안 갑니다. 왜? 날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는 거야. 근데 오늘 가서 그 기계를 봤더니 딱 이게 최고 바닥에 대어도 이게 한 1cm 정도를 뜨도록 설계가 돼 있더만요. 그럼 이 칼날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회전하는데 그 밑에까지 어떻게 파이느냐 하면은 이 나무들이 깨지면서, 이 풀들이 깨지면서 그게 밑에 흙을 파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 아주 깨끗하게. 그죠? 야, 이거 멋지다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경사도가 50도 정도 되면요, 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계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포크레인이 못 올라가는데, 그런 계곡 이런 데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나무를 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탱크처럼 생겨가지고요, 한 1톤 600kg 정도 된대요. 이게 지나가면은요, 거의 나무 굵기가 이만한 정도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그리고 그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가보고, 야, 그게 뭐 굉장히 비싼가 했더니 별로 그래 안 비싸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간데 그 사연 안 하고 천남마다 가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은요, 산 그냥 깨끗하게 민중머리를 만들 것 같아요. 막 잡다한 풀들부터 시작해서 오만한 때만한 것들. 근데 내가, 이야, 무엇을 알았느냐. 이제 농사도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다. 똑같아요. 이거. 우리는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0.1%의 인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전부 다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신 없죠? 0.1% 이미 될 수 있었으면요, 우리는요, 이미 남달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요, 이렇게 못 어울려요. 왠지 알아요?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든가요, 아들? 또래도 보통 또래가 아니에요. 네, 독특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아주 독특해요. 저는 요거를 추구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저보고 사람들이 많으면 또래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또래가 되십시오. 그래서 0.9%의 인간, 요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말이에요. 요거는 불가해요. 요거는 불가한데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은 백지 한 장 차이에요. 백지 한 장 차이에요. 제가 혈압이 이렇게 이렇게 되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가족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어때요? 되니까 다 가족 적기 다 해먹잖아. 사달에 8천까지 안 그래요? 현대그룹에 정주에 그렇게 하니까 한라그룹 생기고 만도그룹 생기고 KCC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다 끼리끼리 해먹고. 자, 삼성에 이병철 회장님이 성공하니까 신세계 생기고, 그죠? CJ 생기고, 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안 되라는 법도 없다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차이가 난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습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습관이에요. 결코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검증이 됐어. 좋아. 근데 왜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효력이 나타나고 누군가에 안 나타날까? 습관입니다.
등한시합니다. 요 90%요 잉여인간, 요 쓰레기라는 말을 들어도 싼 요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하지를 못해요. 꾸준하지를 못해요. 네, 절대 꾸준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단연코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니, 이 시간을 뭐 포항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비 오는 데도 오시고, 구미, 뭐, 대구, 외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2시간 동안 그 마사지 더 많이 벌 텐데. 완전 많이 벌지,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 내가 시간당 생산성, 그 초당 생산성을 포기를 하고서 여기서 2시간 동안 내가 이걸 듣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죠? 맞죠? 내가 0.9%를 축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습관이 반드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살아보시면은 그렇게 에너지를 땡겨오고 여러분들 거기에 주인공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고 가면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느냐. 제가 그래서 시대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런 어떤 부분도 제가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0.9%와 0.1% 같이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사람이 예전에 또 하나 있었어요. 100년도 훨씬 더 전에요. 그 누군지 아세요? 노벨이었습니다. 노벨이었습니다. 굉장한 과학자였고요. 굉장한 창의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맞죠? 노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제학,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되겠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머스크 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한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전 세계가 전부. 모델은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뭘 공개를 했냐면요. 마하 5의 속도로 가는 여객기. 마하 5의 속도로 가면요. 1시간 내에 뉴욕을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 인천에서 뉴욕을 1시간 내로 갑니다. 예. 그걸 어떻게 가느냐. 내가 그걸 보니까 참,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대기권이 뭐가 있나요? 성층권이 있죠. 비행기를 로켓 쏘듯이 성층권으로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하 5로 가도 밑에 쏘리꿈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전혀. 무슨 말인지 되세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순식간에 저것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로켓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날아가가지고 내려올 때.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전 세계의 주요 공항들이 그러한 비행기에 맞춰서 활주로 길이를 확장을 전부 다 설계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삼성에 내가 이재용이야. 그럼 그 비행기 티켓 값이 1억 원 하더라도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탑니다. 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탑니다, 무조건. 왜? 2박 3일 걸려서 미국 갔다 올 일을 가서 회의하고 바로 돌아도 2박 3일이야. 그럴 일을 당일치기로 갔다 와. 그죠? 그 비행기 싸기 1억이라도 탄다라는 거죠. 줄로 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수용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게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상상이 되나요, 이 말이지, 이게. 누가 이걸 상상을 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놈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예언할 적에 머스크가 훔쳐들었나 봐요.
머스크는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이야. 근데 해필이면 요게 해가닥 해가지고 트럼프 공화당에다가 거기 그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면 네가 뭐 민주당을 찍든 뭘 찍든 간에 어느 주에 선거인 명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중에 그럼 등록한 놈들 중에 뽑아가지고 $100만 주겠다. 기가 막히죠 이거? 그죠? 아, $100,000다. 아니다, $100만. 100만. $100만 주겠다는 거예요. 14억을. 이게 매일 나오는 거야, 14억이. 그런데, 그게 민주당 찍어도 저 찍어도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지가 어딜 찍는다? 14억 받은 놈은 트럼프 찍겠나, 안 찍겠나? 입장 바꿔 여러분은 어때요? 14억 줬어. 그럼 누구 찍을래요? 트럼프 찍지. 당연히 말을 하고, 뭐 정치 생각이 뭐 필요하다고, 맞죠? 왜? 다음번 선거 또 있잖아. 맞잖아, 그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법일 수가 있다 해서, 뭐, 어저께인가 하여튼 뭐, 법정에 출두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요.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차.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가 여기 한 2천만 원 후반대면 충분하다. 네. 내년 나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 3천만 원 미만으로. 기가 막히죠.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배터리, 리튬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지.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 배터리에 집중할 때 이 사람은 뭐에 집중했는 줄 아세요? 자율주행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0.1%예요. 모든 사람들 전기차라 그렇게 하면은 100% 무엇에 집중했나요? 지금까지 2차 전지 배터리. 왜? 배터리로 가니까 배터리만 집중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아세요? 자율주행에 집중했습니다. 배터리는 많다라는 거야. 싸게 저거 할 때가. 그게 뭐 어느 거랑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로보택시가 그 다음에 뭐 개인용 드론부터 시작을 해서 UAM부터 뭐 안 적하는 데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창시자가 아닌데 창시자처럼 되어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지코인이죠. 180원에서 250원 값. 불과 지난주에.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요. 지금 내일 모레야, 그죠? 그럼 도지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아가겠죠.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들이 있을 수도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빨리 갈 거라고. 내가 비트코인 1억 원 넘는데 못 샀어. 뭐라도 사야 된다? 도지코인을 사야 돼. 아직 뭐 300원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제가 어제가 그젠가 우리가 현대차하고 통화를 일을 했어요. 한 달 이상 만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빅엑스를 깔아놨는 건 몰라도 하루 거래대금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하루 1일 거래대금이. 네. 지금 맥시에서는 거의 거래 없어요. 별로 없는데 거기에만 하루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1주, 2주, 3주 이 봉 크기가 아예 비슷해요. 이 말은요. 앞으로 계속 더 간다 안 간다?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해요? 폭등 후 빠집니다. 이게 시장 원리예요. 이래 끌고 가거든요, 항상. 근데 이건 지금 끌고 가는 시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져 가고 있다. 다른 더 이상 더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루 거래대금이 100억에서 2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굳이 게이트 IO에 또 몇 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게이트 IO가 뭐 10일인가 11이고요. 빅엑스 한 15일쯤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아. 이것도 게이트 IO도 그 비스마트하고 트래블룰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소고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빙액수도 되어 있는 거래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 들여 할 필요 있냐. 오히려 그쪽에 지금 진행하는 그런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필리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럼 필리핀의 카르마 메신저가,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그런 강의들을 했었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 중에서도 특히나 메신저 비즈니스예요. SNS.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게 카카오예요. 근데 카카오가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 뭘 모았어요? 구독자, 사람을 모았잖아요. 그죠? 맞죠? 구독자예요. 이 모으는 방법이 처음에 공짜 마케팅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예요? 그게 게임이. 그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라는 뭐가 상장사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제가 이거를 물적 분할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범수가 계속 좋아진 거예요.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카카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카카오 게임 주식을 한 주도 못 받았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여기서 뭘 또 할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모아놨어. 그러다 보니까 뭘 했을까요? 많이 모아놨으니까. 카카오 뱅크. 가능해야 하는 게 가능해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K한류가 난리야. 그럼 뭐 또 하면 돼요? 카카오 엔터.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 말 무슨 얘기 됩니까? 근데 이 카카오 대신 여기다가 카르마를 접으자. 공교력이 같이 카야. 카카 동맹이에요. 똑같아요. 이미 놀이터라는 게임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게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직은 없지만, 쇼핑몰이 있어요. 명품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엔터. 이건 이미 대한노인대랑 해가지고 BTS랑 해서 엔터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K한류와 연계가 돼서. 여기에 필리핀 보급 핵심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메신저라 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필리핀에 만약에 이게 국민 메신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요. 카카오 게임도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게 한 2년 반 정도 됐죠.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25년쯤이면은 자기 계획대로 되면은 나스닥에 우리 발카리가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기는 본다. 그리고 주당 1억 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거였더라고요. 필리핀에다가 이걸 박아서, 그래서, 동남아 권역 전체를 먹겠다라는 거죠. 베트남, 인도, 그 다음 필리핀, 인도네시아, 엄청난 인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도까지 해서 만약에 이 카르마 메신저가 특히나 텔레그램을 훨씬 더 능가하는, 더군다나 지금 시대적으로 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던, 텔레그램 누가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만들었죠. 러시아가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텔레그램이 사세가 많이 확장이 되자 지금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막 시작을 했어요. 돈 좀 받겠다 이거야. 돈도 없으니까 러시아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틈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어요. 야는 원래 보안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도 받쳐주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서 이 카르마 메신저는 똑같은 후발주자지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자기가 했던 말대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더라고. 그 지금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나 코인에 들어가면 U자가 주 아닙니다. 주 말고 U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빗썸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어느 코인 종목에 U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상장 폐지 예고 종목입니다. 유의. 이런 뜻입니다. 이런 코인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한 130개 남았어요. 3개 거래소에 130개 정도가 상장에 폐지가 돼요. 그 폐지되는 순서대로 지금 실질적인 비즈니스나 이런 우리 카르마나 이런 포그넷 같은 이런 코인들이 지금 상장을 대기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해놔놓은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 시장이 막 엄청나게 달아오른다고 칩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취임이 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 3월달쯤 되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이러나 저러나 그 거래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5대 거래소들이 금융감독원에 뭐가 가는 대로. 왜? 이러나 저러나 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굳이 로비라든가 좀 숙이나 이래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장이 불꽃이 달아올라. 그러면요, 어떤 조건도 들으면서 막 잘라내버리겠죠? 왜? 들어오면 너무 많은 데다가 올라오는 대로 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 뭐가 많이 생겨요? 수수료가 많이 생겨요. 그러한 틈을 타고 가는 순간에 제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진짜, 이런 이제 증가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만약에 아주 가파라진다고 치면 진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0.9%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려요. 그 하나가 언제라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저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그게 있었는데요. 한상춘이 부자가 도대체 뭐냐? 부자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만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현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게 생기면 절대로 현금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부동산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10분이서 예를 들어서 다 30억씩 됐어. 다 넘었어. 그러면 1인당 10억씩만 내놓으세요.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 내가 M&A 할게요. 그룹을 사오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룹을 사오겠습니다. STX 내가 얘기했나요? 2008년인가 9년인가 100억이 내가 살게. 누구야? 그 강회장. 니 가라. 내가 살게. 부채 다 안고 니 수고비 100억 책임줬구만. 그게 다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결국 STX는 해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STX 이름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 STX가 아니에요. 완전히 해체된 새로운 주인의 STX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 하는 것은 시대를 잘 만나면은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이걸 이제 하러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주의 뜻과는 안 맞았나 보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복숭아 먹었잖아요, 그죠? 그 윤하백, 그 농장 바로 옆에, 집사람도 가서 봤는데,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대지가 한 500평쯤 있는 나머지, 땅 한 2,700평쯤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3,200평이죠. 이게 있잖아요. 40만원 켜도 안 팔고, 어떻게 이래 나왔었어요. 40만원 도 얼마예요? 그죠? 한 15억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팔렸느냐? 그저께 팔렸다는 거야. 17만원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1,700평만 팔렸대요. 평당. 그렇게 해서 확실히 다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자 수익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캐시는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경쟁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락내락이 굉장히 심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생기거든. 절대로 속도가 빠른 자산으로 보유해라. 속도가 빠른 자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도 빠른 자산은 바로 뭐냐? 변환이 빨리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변환이 빠른 자산이 속도가 빠른 자산이에요. 변환이 빠르다 보니까 세금 맞을 일이 확률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이런 자산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여러분들은 그래 하잖아요. 그냥 막 무식하게 용감할 정도로 배당 제일 많이 주는 주식에다 연어놨다가요. 그 가격 따지지 말고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가 연어놨다가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제가 요번에 상자에 대해서 캐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저는요, 뭐야, 그 뭡니까, 그랜드 뒤에 그 상가 있잖아요. 상가, 클래시아 상가요. 저 다 샀습니다. 그거 무조건. 저는 그거 샀습니다. 무조건. 왜? 부동산인데, 그걸 내가 왜 사냐? 그냥 사가지고 가만 놔둘 거예요. 은행 이자 내가면서. 왜? 왠 줄 아세요?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갖고 뭐 있노? 분양가에 5분의 1이야. 반드시 분양가 와요. 반드시 분양가 와요. 100% 만퍼예요. 그때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파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다시 그 가격은 뭐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요. 팔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분, 예를 들어서 저 보모로타리가 앞으로 5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0년 동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가 2억에 내가 샀어. 그런데 한 2년 뒤에 이게 다시 10억이 됐어. 근데요, 재미난 얘기 할까요? 여러분 뉴욕 가보셨죠? 뉴욕에 상가에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타임스퀘어 앞에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가? 300억. 한 평에.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전 세계가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곳이 여기입니다. 대구의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왜? 여기 오피스텔 있잖아요. 대구 시내 웬만한 오피스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금융기관 전부 여기 다 있지. 반월당에도 안 있고요. 하늘장에도 안 있어요. 그 다음에 7억 은행 가보세요. 있는가? 아니요. 여기에요. 여기 최고예요. 동대구역 가깝죠. 동대구 RC 가깝죠. 그 다음에 수성 RC 가깝죠. 지금 전부 수성으로 오면서 다 지금 다 들어와요. 지금 야구장도 지금 저쪽 가 있죠. 법원도 지금 저리 옮겨다 간다 그러죠. 검찰청 저쪽으로 옮겨간다 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노른자이거든요. 어디가 제일 노른자인지 아세요? 옛날에 한일장 국제은행 다 있었습니다. 네, 그 근처 은행 다 있었다고요.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1등이에요. 금융기관 있는 것이 1등이라고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있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뭐 다 끝나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 안내를 제가 했던 거예요. 이건 뭐 선택하고 뭐 주저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지. 말라고 이거를 그냥 사서 가만히 버려도 임대 놓지 마. 시간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근데 이번 파스에 나의 현금의 스케줄하고 또 안 맞았어요. 그게 맞아야 돼요. 결국에는요, 노력으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나를 부자로 만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산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이번 주 뉴스에 뭐 기쁜 뉴스도 있었지만 슬픈 뉴스도 있었어요. 고독사를 대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4,500원.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인구에 있잖아요. 반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대역이나 가보시면은 우리 이제 김 대표는 그렇지만은 혜정 씨는 그 예전에 그 샵 그 할 적에는 보면 이 개나 고양이 안고 들어오는 아가씨들 꽤나 있었을 텐데, 그죠? 저것만 아버지한테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보내면서. 전화도 6개월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들이. 개, 고양이 안고 들머지고. 제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 분들이야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진짜 30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40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나 막 구역질 나요. 저거는 아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 보면 인간성 상실이라고 봐요. 근데 개 캐봤자 15년 산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느니,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막 신경질이 막 나더라고요. 막 그 더운 데서 물건 이렇게 차에다 막 싣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35? 너무너무 얘가 이제 내가 봐서는 그 죽을 때 다 됐어, 걔가. 많이 늙었어요. 벌써 눈동자 보면 많이 그때 벌써 틀려요. 그 다음에 잘 못 걸어. 그러니까 좀 익었다가 막 앉아가 안 걸으라고 이러니까 막 그 걔한테 막 길바닥에서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가자고. 근데 걸려야 조금이라도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이고, 내가 참 저것만 저 아버지한테 저래 사정하고 저 칼란가? 내가 속으로 얼굴을 딱 봤을 때 억수 거시게 생겼더라고. 그냥.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이 방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예를 못 듭니다. 거시게 생긴 여자는 얼굴 탁 보면 대본합니다. 천원씩 꾸며놔도 아무리 화장해도요, 거시는 여자는 무조건 표가 나요. 이 방에는 그런 모델이 없어요. 거신 사람들의 얼굴 모델이 있습니다. 거의 전형적입니다, 이거. 뭐라죠? 거신 사람들은요, 뿔룩하거나, 아니면 길쭉하거나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거나. 욕 제일 잘하는 얼마 전에 죽은 김수미 그 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박하선이 같은 그런 친구 거신 여자예요. 예, 그런 여자 거신 여자예요. 예. 착해 보이는데 거신 여자예요. 예, 그렇게 생긴 거신 여자예요. 예. 예쁘잖아, 그죠? 예쁜 거하고 거신 거하고 틀려요. 놀라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대부분 이영자 여기하고 뭐 있어요, 그죠? 누구 이혜정, 그래, 그런 여자 거신 여자예요. 예, 엄청 거신 여자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 아니요, 근데 박하선이 같은 그런 생긴 여자들이 거신 여자.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요, 거신 사람들. 자, 아무튼. 좌우지간 테슬라가 지난주에 20% 폭등을 하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 인류가 지금 0.1%죠. 0.1% 거기에 해당되는, 아마 제가 봐서는요, 엔비디아가 어떻고 저떻고 회사도 전부 다 그리 빨려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초음속 여객기, 연료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액체 연료와 액체 수소, 액체 산소를 쓰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요,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어요. 29살짜리 가 말고는 없어요. 아직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못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한 업체도 없어요. 그래서 일론은요, 사실은 참 인류
83억, 뭐 84억 하는 이 84억이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을 혼자서 상상을 하고, 한번 보셨죠? 그 왕따 출신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하루에 책을 몇 시간요? 10시간, 12시간씩 책을 읽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제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장가를 5번 갔잖아요. 자식이 11명이잖아요. 아주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논리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럴 뿐이지, 성경 논리에도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일론이 앞으로도 한 10번쯤 장가를 더 가서 더 많은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그러한 유전인자는요, 많이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우리 불특정 다수의 뭐 0.9%가 됐든 90%가 됐든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은 정말로,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론의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요,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경험을 딱 해봤는데요. 30억 이상이 딱 되면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돈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입니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뭐 1억, 1000만원, 100만원 전혀 돈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현금 30억이 통장에 딱 찍히는 순간, 예. 그 현금 30억이면요, 부동산 거의 한 900억, 1000억도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대구에 자살당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2억 가지고 아파트 15개 샀다는 거랑 5억짜리 아파트 15개를 2억 주고 샀대. 결국 자살. 의사 몇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현금 30억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외형, 자산 30억이다. 에이, 아니, 어떤 형태로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30억은요, 예, 현금화 시킬 때 1억, 2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집중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기가 침체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가 또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봤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자꾸 그거를, 스타벅스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적자를 못 피하고 있다. 왜요? 한국이 내수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명품 1, 2, 3 회사가 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 말은요, 중국이 지갑을 닫아서 그렇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갑을 닫았다가 닫혔다.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닫혔다. 엄청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극명해버려요, 사실은. 가진 자가 많지만, 14억 중에 5천만 명이 가진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1% 잡으면은, 5천만 명에 5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산층의 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런 뉴스가 꼭 이렇게 내수 침체가 일어나고 경기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꼭 나오는 뉴스가, 곧 죽어도 모닝차 값으로 모닝 신차 사니 벤츠 중고차 사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대를 반증을 하고요. 지금 경기가 어떻다라는 걸 반증한 뉴스가, 요런 뉴스가. 요 언제 나왔을까요? 2010년도 요런 뉴스 똑같이 나왔어요. 2009년도 이런 뉴스 똑같이 나왔어요. 제 말이 맞는가? 앞으로도 이런 경기에서 오락내락 해야 하나요? 이런 뉴스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한번 두고 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같은 형태로 반복되진 않아요. 그냥 80% 같아요. 나머지 20%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죠. 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었다. 그래 보시면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스타벅스가 글로벌 스타벅스 시장이 시장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경기가 어느 정도 고성장 경기가 미국이 꺾이지 않았다라면 금리 인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경기가 퇴보하는 쪽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성장의 어떤 그런 어떤 이게 좀 진정세가 보여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조금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그 당뇨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당뇨 합병증으로 자다가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어떤 부분을 꾸준히 먹었었다라면, 그렇게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서울에 이제 그 봉수재라고 왜 그 황 선생 얘기를 했잖아요. 두 눈이 실명. 그분 당뇨 600이에요. 멀쩡해. 혈압은 180이야. 멀쩡해.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사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보통의 사람들의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약하고 약해져가 있는 거지, 나를 살려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두 눈이 실명이 되고 내가 두 눈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꼭 그 사모가 이렇게 무슨 분무기에다 몰려와요. 절대 그냥 먹는 법이 없어요. 김치찌개도 그냥 안 먹어요. 거기다 그걸 칙칙 뿌려요. 그리고 드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당이 높고 어떻고 뭐 하면서 병원 자기도 정기검진 계속 간대요. 가는데 가서 물어보면 관리하셔야 돼요. 약 안 먹고. 자기 당뇨도 안 먹고 고혈압 것도 안 먹는데요. 오직 그 먹는 것이 그 한차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내 몸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입니다. 제가, 조금 항상 남들보다 조금 앞서 보고 앞서 하는 어떤 그런 0.9%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제가 토종달래라는 어떤 이거를 집중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꼽혔던 이유. 왜 제가 이거 보이차에 꼽혔던 이유. 가장 큰 파도가 되는 게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코스트코 가서 뭐 사고 고기라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생나물 아닌 다음에는요,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요, 전부 다 유전자 변형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먹는 이거 있잖아요. 밀가루, 빵, 이거 다 유전자 변형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저걸 하면 여러분들 의지든 비의지든 간에 다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근데 맛있고 좋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농약 안 치고 유전자 변형 안 되고 그러면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야.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하는 만큼, 쉽게 말하면 내 면역력에 자꾸 쇠퇴를 가져오는 그런 음식을 먹는 만큼 또 다른 쪽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를 시켰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 면역력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차가 이런 거다. 내가 예를 들면 당이 있다, 고혈압,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꾸준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어느 만큼 가는가 싶어요.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 체력이 얼마나 가는가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실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앞으로 1, 2년 내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오면 한 2달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고생한 생각하니까 막 몸서리가 막 쳐지는데 너무 아프거든요. 심장을 째고 이렇게 이 갈비뼈를 열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근데 아마 앞으로 1, 2년 내로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부분을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의 어떤 연령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에너지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느끼고 할 적에. 제가 이번 주에도 그 1일 6일이 뭐 반야울장이래요. 그게 똑같는데요. 저보다 어린데 영감도 상영감이야.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반야울 시장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도 진짜 다른 사람보다 젊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그 이면 속에는요, 내가 당뇨 없다, 고혈압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면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보면서 여실히 느꼈잖아요. 면역이 약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보이냐, 이 말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하루아침에 안 올라가거든. 어떤 약 먹는다고 이거 올라가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음식들을, 그렇게 좋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꾸준히 섭취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쳤을 때 면역력, 내가 암 걸렸는데, 암이 결국은 뭐예요? 내 세포가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암이 걸린 거 아니에요? 암덩어리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무리 면역력 좋고 이어봤자, 누가 다 잡아먹어버린다? 암세포가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전에 나를 면역력이 강한. 그래서 저는 이 보이차를 바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어느 정도, 제가 그런 어떤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이번 주에도 새벽 5시에 일나가지고요. 집사람하고요. 예. 시험도 쳤고요. 이래가지고, 다시 포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거기 8시 반에 도착해가지고요. 5시 반까지 있잖아요. 또 한 40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고기 아주 타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운전했죠. 오면서도 운전했죠. 그러다 거기서 미친 듯이 고기 막 타작을 했죠. 막 한 번 땡기도 3마리씩 잡고 올려.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야, 이거 내가 지금 30대보다 더, 뭐지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차 안에 무슨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카페인. 각성. 그 카페인 성분은요, 또 뭐예요? 자양강장제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 바카스다. 제가 꾸준히, 제가 하루에 적게 먹으면 4리터 먹어요. 그 정도 드시라고요. 정말입니다. 하루에 적게 먹으면 4리터 먹습니다. 여름에는요, 혼자서 6리터, 7리터 먹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10번 더 가야 돼. 예? 화장실 10번 더 가야 돼. 당연히 1분 더 가죠. 예. 화장실은요, 보통 하루에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예. 저는 자다가도요, 화장실을 보통 한 30번 정도 갑니다. 그 잠자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예. 근데 전혀 잠 넉넉하게 방해받지 않아요. 전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항상 자기 체면을 딱 걸어요. 지금 자는 거야. 지금 화장실 가고 있지만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는 이렇게 나한테 체면을 건다. 야, 천주영, 자라. 5번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내한테 자라라고 명령하고 그 자라라는 명령 5번을 못 해봤다고요. 그 전에 자요. 네. 자라라고 명령을 하면요, 잠들기 시작해요. 네. 자라. 5번을 못 해봤습니다. 자품. 그래서 굉장히 잠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막 오랜 세월 동안에 왜 시간은 적죠. 할 일은 많은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안 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시간조차도 그냥 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워커홀릭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왜 이거 이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되냐면 반드시 이번에 온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또 다른 팬데믹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 느끼지만은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가보면은요, 뭐 중국말, 아랫게 이번 주에 제가 포항을 갔는데 뭐라고 시키고 지나갔는데 딱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거 중국 사람은요, 조선족은요, 얼굴 모양이 다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중국 사람인지 뭐 조선족인지 뭐 분간이 안 가. 그런데 가만 하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국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구의 4.8%. 24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요. 150만 명이 됐거든요. 100만 명이 늘은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여기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일본에서 야쿠자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런 야쿠자 성장 과정에 대한 그 들어보셨어요? TV에? 그거 보시면요. 한국의 성장 모델과 너무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데모 일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데모로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냥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과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나라들을 자꾸 비교를 하면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일상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 하여튼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문화 이게 이제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급속도의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ILO 국제 그 노동법 그 보호에 의해서 우리 일본 가가지고요. 그 ILO라는 그 제도가 생기면 일본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6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9%가 넘었대요. 9.6% 연평균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죠. 우리는 그거를 8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는 그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30년 빠르게 그렇게 50년, 60년대에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하여튼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다 도망가 부탁하죠. 돌아가지고. 예,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급여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가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다 그 주소지 불분명하게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다 튀가지고요 지금. 왜요? 가서 딴 데 일하겠다는 거죠. 예, 불법 체류자로 지금 그런 작당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